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새로운 인물과 함께하는 안동문화 방송의 토요대담 경북입니다. 전통은 지키고 계승해 나갈 때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경북인은 우리나라 전통 서각 분야의 명인이자 우리 한국인 최초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각단체인 중국 서령인사에 가입한 청운 김영배 작가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먼저 서령인사라고 하는 조직 그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국의 그 항주라는 그 도시가 아름답고 아주 있는 그 서호가 자리 잡은 옆에 서령인사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래된 그런 단체로 오창석이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중국 사람이겠죠? 네. 네. 그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그 2007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해서 그 중국에서 서령인사에서 사원을 뽑았는데 그 절차는 1, 2, 3차에 거쳐서 중국인을 140명, 한국인 10명, 일본인 20명, 대만 10명, 이렇게 180명이 겨루는 대회였습니다. 첫날은 실기면으로 이렇게 정각을 직접 파서 인면을 파서 네. 또 여기에 있는 변관이라고 하는 여척관이라고도 하고 변관이라고도 하고 판각이라도 부르는데 이것을 다 해서 탁본을 해갖고 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첫날은 그렇게 해서 끝났고 두 번째 날은 이론 시험을 칩니다. 팔절제다 앞뒤로 빽빽하게 써야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 서령인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각단체의 한국인으로 회원이 되신 것 자체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또 정각에 관한 우리 한국에 있는 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하나의 학자로서 그 중국의 인구가 많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 대적할 수 있는 대적보다는 연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더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실제로 그 서령인사라고 하는 정각단체에 한국인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지금 아니면 몇 명인가요? 전체가 6분인데 네. 5분은 75세 이상 된 분인데 그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네. 저는 이번에 시험으로 된 겁니다. 네. 국내에서도 정각협회 예. 또는 한국예총으로부터 명인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여기에 대한 소감은 어떠십니까? 일단 대단한 영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예총에서 하는 제1회 명인 대회에서는 제가 들어가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이 정각이라는 것이 혼자 이렇게 집에서만 파서 그냥 이렇게 즐기는 것보다는 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명인에 제가 그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 명인 또한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으시죠? 그때 제가 정각 서예 쪽에서는 한 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는데 전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전각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간단히 표현. 정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그 정각이란 그 인면 작은 공간 내에
마음을 갖다가 포치해서 칼로서 새기는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라든지 또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3cm, 3cm 내라고 해서 방촌 예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우주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인면 내에 이렇게 그 포치를 잘 해갖고 잘 어울리게 어떻게 보면은 산에 있는 자연과 같이 이렇게 됐을 때 파내면은 색이면은 그 끄끌끄한 면 뭐냐면은 천년의 예술 그러니까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깨진 것 같은 그런 획을 추구하는 그런 예술입니다. 네. 지금 참고로 여기에는 수많은 한자 또는 글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새긴다는 말씀이죠. 예, 네. 네. 이걸 칼로 예. 새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나오기는 그야말로 뭐 장인과 같은 그런 연륜과 기술이 필요할 텐데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합니까? 보통 이 정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 보통 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는 해야지만이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금방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노력을 더하면은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참에 우리 예술 영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예, 서각, 정각 이런 용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각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 서예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한나라시기 양웅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서는 바로 심화야라 그 마음의 그림이다라고 했고 또 이제 서예는 직접 이제 우리가 붓으로 이 글씨를 쓰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이 정각은 이 돌에다가 작은 공간 내에 돌에 그 서예를 글씨를 거꾸로 써갖고 배치해서 다시 파내는 예술을 얘기합니다. 정각에는 분야가 인면 예술 앞에 있는 이런 인면 예술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하는 척관 예술이 있고 척관. 예, 또 이렇게 조각처럼 생긴 이게 인유 예술이랍니다. 뉴입니다. 뉴. 네. 인유 예술인데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고 이 서각은 그 현판 그러니까 도산서원 있죠. 도산서원 같은 그런 이 한석봉이 쓴 글씨를 파낸 것을 바로 서각이라고 합니다. 네. 서예를 통해서 나온 글 자체를 새긴 예를 들어서 도산서원 같은 그런 현판의 경우는 서각이라 표현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점에서 고향 얘기를 한번 좀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고향이 경북 문경이시죠? 예. 어느 지역이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문경에 그 농안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사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옛날부터 도자기를 많이 구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기막이라고 부릅니다. 사기막에서 저는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그 나무를 하고 뭐 밭을 메고 맨날 이런 일을 많이 하고 또 학교 갔다면은 거의 뭐 일로 그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도 이 산으로 그냥 맨발로 가고 뭐 이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정각을 할 때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제 뭐 그런 자연을 많이 즐기고 나니까 결국은 여기 내에 있는 그런 것도 그 산에 있는 것을 갖다 놓은 것 같이 조경같이 이렇게 이제 많이 연구가 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 문경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낼 때 그때도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진다든지 뭐 이렇게 새긴다든지 하는 그런 그 놀이들 좀 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전에 이제 보면 어릴 때는 꿀밤에다가 이렇게 꿀밤에 꿀밤에다가 정각은 아니지만 도장처럼 이렇게 파서 찍기도 하고 뭔가를 새기는 지우개도 또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쪽 영역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그런 건 생각은 안 해봤지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린 시절
옛날 다들 참 보릿고개에 넘었다고 하죠. 예. 실제로 어린 시절 좀 많이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거의 형제는 뭐 어떻게 됩니까? 형제는 사형제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아주 뭐 보리밥을 주로 먹고 쌀밥은 조금만 해서 네. 할아버지 드리고 네. 이런 시대죠. 예. 어린 시절의 그런 과정 속에서 서예 또는 이 정각에 입문하게 된 동기 또는 계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예. 얘기를 좀 부탁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붓글씨를 쓰기 시작은 했는데 어떤 그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중학교 가서는 다른 제도에 관심만 하게 제도 쪽으로 또 하다가 네. 무궁화 그리기 대회 이런 데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이 이제 어떤 그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서클에 이제 서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글을 좀 쓰는 걸 아니까 한글은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네. 제가 모르게 책을 사다가 연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쓰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서예가로 또 전각으로 네. 발전하게 된 그 사이에 또 다른 어떤 모티브나 동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요. 상주대학교를 갔는데 네. 거기에서 동아리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이제 간부도 맡으면서 밤새워 쓰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붓글씨를 더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공부보다는 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어떤 그 표구사를 갔는데 제가 이 작품을 해서 표구사에 딱 걸려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 글씨면은 대가 될 글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 상주대학교에 있는 지도 교수님이 너 정도면은 서예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서울 가서는 누구와의 인연이 시작되게 된 겁니까? 예. 그 서울에는 인사동으로 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그래서 초정 권창윤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천 출신의 그 예. 유명하신 분이죠. 예. 권창윤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는 선생님 서실이 너무 많은 회원이 많아서 면접을 봤어요. 그 면접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네. 문화생이 그 당시만 해도 여러 명이 됐겠죠. 예, 많았습니다. 수십 명 정도 이렇게 대기하고 시험 한 150명 정도, 150명. 예, 150명 정도 이상은 안 받으려고 하는 그때 당시였습니다. 네. 그 중에 초정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낙점을 했다고 하나요? 어쨌든 합격을 시킨 거네요. 예. 그럼 그 문화생으로 생활을 시작한 지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 84년도에 1월 달에 들어갔으니까요.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한 30 한 몇 년 됩니다. 네. 초정 선생님과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십니까? 초정 선생님도 굉장히 엄격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대한민국 미술대전 네. 이제 그 내일 때인데 그 작품을 오늘까지 통과를 해서 그 표구를 해야 될 판인데 네. 그날 10시가 돼서 취소시켜 다시 써오라 이래갖고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가져오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새벽에 가서 이제 6시에 가서 기다렸는데 선생님 한 시간이 기다려도 안 나오셔요. 네. 이제 그런 그 기다려갖고 그 글씨를 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제가 산을 등산을 할 때 네. 내가 정해진 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산을 오를 때 내가 중간까지 올라가고 딱 끝나면은 그것밖에 안 보일 텐데 자꾸 이제 선생님은 누구 능력을 알고 이 정도 되니까 더 시켜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을 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양성된 것 같고 또 예술연당에서 하는 청년 작가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전국에서 30명 뽑는 건데 사체를 다 잘 써야 되고 두 개 분야 정각과 이제 서예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도전할 때마다 이 가면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술을 또 한 잔 먹고 들어가고 또 휴호를 한 거 이런 게 기억납니다. 네. 지나 보면 초정 선생님의 수련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내일 아침에 작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밤에 다시 준비해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럴 때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리고 하루는 남은 거지만 이제 그 표고사에 가서 이렇게 말려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왜 이렇게 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통과를 안 시켜줄까? 그때는 막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때는 좀 원망과 도도 좀 있죠, 당연히 있죠. 사람이 예, 그렇죠, 당연히. 바로 내일 아침에 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오라면 이걸 어떡하냐라는 그런 걱정, 원망 있을 수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은 다소 어려울 때는 어떻게 좀 헤쳐나왔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는 그 서울 가서 이제 어떻게 몇 개월 배워서 시골 와서 서실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몇 개월 만에 되는 그 서예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하고 난 뒤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서실을 해도 된다고 해서 서실하면서 공부하면 더 낫지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원래는 이제 그 서울 올라가서 바로 이 경제가 어려워서 붓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기왕이면은 붓을 만드는 데 들어가서 붓의 원리를 알자 하는 의미로 들어가서 3년간 근무하고 부천에다가 이제 서실을 차렸습니다. 28살에 서실을 차렸더니 그래서 이제 그 부천에서 서실을 차렸는데 이 학생들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학생 받는데 부모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묻기를 저한테 와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 털보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털보 아저씨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어리다고 어떻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서예를 가르치냐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 출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서예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쓰는 줄 알았죠. 솔직히 지금 진행형 제가 봐도 아직도 좀 굉장히 좀 젊은 나이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리게 봤겠죠 아무래도. 좀 동안이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좀 듣습니다. 네. 좀. 실례지만 올해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54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안동문화방송에 이화유산 대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정 선생님 서울 인사동의 작업실에서 촬영을 하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동석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정도의 성장을 하셔서 독자적인 명인의 반열을 올렸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중국을 많이 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배우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당히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그 철학 박사가 됐는데요. 그때는 중국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하려면은 박사는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성균관대 박사를 나왔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는 거죠. 초정 선생님은 지금 예천에 한 번씩 내려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한 번씩 여전히 교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초정 선생님의 예천과 문경과의 어떤 이 교류는 혹시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지역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저는 이제 문경에서는 그 2년 전에 지금 제가 그 문경문화에서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또 문경 와서 전시한 이유는 제가 문경 출신으로서 여기 와서 전시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거기서 휴호를 할 때 대형 휴호를 할 때 이제 아리랑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을 중심으로 한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만 최근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세심사위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국세는 그 제5대 국세인데요. 국세가 그
제1대는 그 이제 한자로 쓰였고 그리고 2대부터는 한글로 바뀌는데 한글은 63년도부터 한글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바뀌긴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글씨가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돼 갖고 그 문자 원리에 맞지 않게 제자 원리에 그 후민정음 제자 원리에 맞지 않는 이런 서체로서 정각을 그 파갖고 국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국격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1999년도에 다시 이제 제작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그 뉴 쪽에 어디 금이 조금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5대 국세라고 그러죠. 예. 네. 그 국세는 그야말로 뭐 나라의 도장, 어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심사위원 자체도 대단한 명이 아닙니까? 예. 그 심사의 경과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사가 다 종료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 끝나고요. 그 국세를 심사는 뭐냐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파는 건데 지금 현재는 10.4cm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가로 가로 세로 10.4cm고 그거 이제 위로 높이도 10.4cm입니다. 그 이제 그 봉황새가 두 마리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무궁화를 올린 그런 모형입니다. 그리고 인문은 이제 그 후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맞게 또 거기에 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또 그 칼의 각도의 깊이 이런 것들을 다 심사해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2012년도 10월 달부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서류나 자료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요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외교 문서라든지 또 이제 국가 간의 체결 문제 또 아니면 5급 이상의 그 공무원들의 임명장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국세는 그야말로 나라의 도장, 국민이죠. 그 자체가. 관인이라고 합니다. 관인. 네. 그런데 개인이 쓰는 거는 그 사인이라 그러고 이 관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개인이 사용하는 인감 도장. 예. 그건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인이라고 하고 국가가 사용하는 관인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대담의 마무리 순서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전각 예술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나름대로의 철학이 없이는 지금까지 이렇게 장인의 길을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본인의 철학이 있다면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저는 정각이든 예술이라는 것은 끝없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정각이라고 하고 그 정각과 서예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초정 선생님과의 인연 또 그 문화생으로서 본인 역시 문경이 고향이시고 우리 지역의 어떤 기념비적인 뭔가의 좀 사업들이 계획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예천에 초정 권창윤 선생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관인 인학예술관이라고 생깁니다. 인학예술관. 예. 그래서 중국에는 여러 군데에서 벌써 있어서 그 보존이라든지 또 이 다른 사람들의 기증을 받아서도 이렇게 유물들을 보존하고 또 연구하는 이런 단체가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최초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또 관심도가 집중되고 또 이 경부도청이 또 예천 옆에 있는데 또 같이 연결되지 않나 싶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도장 내지 그 정각이라는 것을 이제 시민들이 알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삶의 전문적 영역을 후배 또는 후학들을 또 양성하는 부분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이제 계속 지금 2003년부터 대학교를 지금 7군데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그 수원대부터 해서 또 이제 경기대 서역과 또 그 성신여대 또 숙명여대 그리고 성균관대 세종대 춘천교대 이런 데를 가르치면서 이 정각과 서예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또 앞으로
학생들이 언제라도 묵향을 또 계속할 수 있는 이런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인사동에서 제가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개인적인 그 사숙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 명인 이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정각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후학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 또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정각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문을 하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 이런 것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얘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각이라는 것은 이 글씨를 거꾸로 써서 이렇게 그 파는 그런 그 새기는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거꾸로라는 그 쓰는 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이 새기는 것도 정도의 상당히 그 정열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걸 배워놓으면은 아주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이 배울 때 등산과 같이 산을 오를 때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차근차근 배워 나갔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렵더라도 네. 꼭 인내를 하자, 네. 해라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복이는 우리의 전통을 서각이라고 하는 형태의 예술 속에서 끊임없이 지켜오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의 전통 예술이 더욱더 보존 개성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광진기업과 함께합니다.